네,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1억 넣으면 500만 원. 네, 1억을 1년간 예금에 넣어두면 받는 이자가 5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세금을 떼도 400만 원이 넘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서 정기 예금 금리가 연 5%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정기 예적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올립니다. 정기 예금의 경우는 최고 금리가 연 4.8%입니다. 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예금 금리를 0.5%포인트, 적금 금리는 최대 0.7%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한과 하나, KB국민은행 등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수신금리를 인상할 거로 보입니다. 물론 예적금 못지않게 대출 이자도 오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월세살이도 팍팍 100만 원 훌쩍.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서울 소형 아파트도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약 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거래가 약 7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44%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18%, 즉 5집 가운데 한 집은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량은 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출퇴근 전쟁 사라질까?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들이 몰려서 매일 전쟁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난이 특히 심각한 신도시 24개 지구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4개 지구 가운데 21곳은 수도권으로 위례와 화성, 동탄, 수원, 광교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하남, 미사와 시흥, 군자, 목감 등 13곳도 교통서비스 하위지구로 지정돼 개선 대책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